어머니, 이 머리핀 제 치엄마 거예요. 옛날에 쓰던 머리핀일 뿐이야. 너도 이제 그만 잊어버려라. 국밥집 안방 서랍에서 발견된 낡은 머리핀 하나. 며느리 정숙은 그 순간 잃어버린 친정 어머니의 흔적을 마주합니다. 시어머니 미정은 숨겨왔던 비밀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는데 며느리와 시어머니 두 여인의 얽힌 운명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충격과 눈물, 그리고 마지막 화해까지. 끝내 밝혀지는 출생의 비밀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저희에겐 최고의 응원입니다. 눌러주신 덕분에 앞으로 더 많은 감동 드릴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벽 5시 서울 재래시장에는 아직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정네 국밥집에서는 벌써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죠. 82세의 김미정은 구부정한 허리를 고추 세우며 커다란 솥 앞에서 국자를 휘젓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시작이구나. 미정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뽀얀 국물을 한 번 더 저었습니다. 40년 넘게 끓여온 국밥이지만 여전히 손맛을 확인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국물 한 모금을 떠서 맛을 본 미정의 얼굴에 잠시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 뒤에는 깊은 피로가 숨어 있었죠. 어머니, 오늘도 벌써 일어나셨네요. 이정숙이 앞치마를 두르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55살의 며느리 정숙은 시어머니보다 일찍 일어나려 해도 늘 한 발 늦었어요. 미정은 마치 잠을 자지 않는 것처럼 새벽마다 가게 준비를 마쳐놓고 있었거든요.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된 지 오래야. 너는 좀 더 자도 되는데. 미정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숙이 나타나자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기엔 나이가 많아졌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며느리의 도움이 없다면 이 가게를 유지하기 어려웠어요. 정숙은 묵묵히 깍두기통을 꺼내 반찬 그릇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산 지도 벌써 2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어색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특히 이른 새벽 시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말없이 일하는 두 여자 사이로 국밥 끓는 소리만 부글부글 울려 퍼졌죠. 정숙은 반찬을 준비하면서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골목 사이로 새벽 배달차들이 분주히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저마다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숙은 그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다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과연 내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정수가 오늘 돼지고기 좀 더 주문해야겠다. 어제 저녁에 다 떨어져서 말이야. 미정이 큰 냄비 뚜껑을 열어보며 말했습니다. 국물 위로 기름기가 동동 떠오르고 뜨거운 김이 얼굴을 감쌌어요. 미정은 그 순간 문득 어지러움을 느꼈지만 애써 괜찮은 척 했습니다. 알겠어요. 점심시간 전에 받을 수 있도록 연락해 볼게요.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이는 게 신경 쓰였어요. 어머니, 혹시 몸이 안 좋으세요? 아니야, 괜찮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미정은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는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특히 새벽에 일어날 때면 온몸이 뻐근하고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민성이 그 녀석은 언제쯤 얼굴이나 한번 비춰줄까? 미정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29살 아들 조민성은 서울로 떠난 지 벌써 3년이 넘었어요.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씩은 집에 왔지만 점점 그 간격이 길어졌습니다. 이제는 명절에도 핑계를 대고 내려오지 않았어요. 바쁘겠죠 뭐.
서울서 직장 생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숙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원망과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아들이 이 좁은 동네를 벗어나 더 넓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부러움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아침 7시가 되자 첫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온 건 매일 같은 시간에 오는 박 할아버지였어요. 70대 후반의 박 할아버지는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국밥 한 그릇 주세요. 그런데 오늘은 좀 싱겁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제 병원에서 짜게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박 할아버지가 평소보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병원은 왜 가셨어요? 미정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40년 넘게 국밥집을 운영하면서 미정에게는 단골 손님들이 마치 가족 같았어요.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혈압이 좀 높다고 하네요. 나이가 들면 다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박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지만 미정은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국밥도 싱겁게 끓여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미정은 특별히 간을 덜 맞춘 국물을 떠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박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깍두기도 조금 더 듬뿍 담아줬어요. 곧이어 다른 단골 손님들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하는 김 사장, 인근 공장에서 일하는 젊은 직장인들, 그리고 새벽 운동을 마치고 온 동네 아주머니들까지 가게 안은 금세 활기로 가득 찼어요. 사장님, 오늘 국밥 맛이 특히 좋네요. 비결이 뭐예요? 단골 중 한 명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비결이야 뭐가 있겠어요. 정성으로 끓이는 게 전부죠. 미정은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4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주면 기분이 좋았어요. 정숙은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물을 따라주고 반찬을 채워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늘 같은 생각이 맴돌았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내 인생은 이게 다인 걸까? 친정이 그리웠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가끔이라도 친정에 가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었어요. 특히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아들은 서울로 떠나 연락도 뜸하고 시어머니와는 여전히 어딘가 어색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막막했습니다. 정수가 잠깐 안방에서 휴지 좀 가져와라. 미정이 바쁜 와중에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몰려와서 휴지가 떨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 뒤쪽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오래된 장롱과 서랍장, 그리고 작은 TV가 전부였어요. 정숙은 평소처럼 서랍을 열어 휴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휴지가 평소 있던 자리에 없었어요. 다른 서랍을 열어보니 휴지는 맨 아래 서랍에 있었습니다. 정숙이 그걸 꺼내려고 손을 뻗는 순간 서랍 구석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오래된 머리핀이었습니다. 녹이 슬고 빛이 바랜 아주 낡은 머리핀이었죠. 정숙은 그 머리핀을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작은 꽃무늬가 새겨져 있고 한쪽 끝에는 이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왠지 낯설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묘한 기시감이 들었어요. 정수가 휴지 찾았어? 밖에서 미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숙은 머리핀을 다시 서랍에 넣고 휴지를 들고 나왔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 머리핀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인근 사무실 직장인들이 몰려와 북적거렸어요. 미정과 정숙은 쉴 틈 없이 국밥을 내오고 그릇을 치웠습니다. 이런 바쁜 순간에도 미정은 늘 같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집안을 붙잡지 않으면 다 흩어져 버릴 거야. 하지만 정숙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머리핀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작은 물건이 마음에 계속 걸렸어요. 마치 잊혀진 기억의 조각이 되살아나려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점심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가게가 한산해지자 정숙은 다시 그 머리핀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바닥을 닦으면서도 자꾸만 그 작은 물건이 떠올랐어요. 특히 그 머리핀에 새겨진 이자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일찍 문 닫으시죠. 손님도 별로 없고 어머니도 피곤해 보이세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오늘 유난히 기운이 없어 보였거든요. 얼굴도 창백하고 자주 한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그래도 저녁 손님들이 올 텐데. 미정은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몸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어지러움이 있었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도 들었어요. 하지만 며느리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애써 괜찮은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좀 쉬세요. 제가 저녁까지 볼게요. 정숙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이 정말 걱정됐거든요. 최근 들어 미정이 예전만큼 활기차지 못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결국 미정은 정숙의 말에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잠깐만 누워 있을게. 너무 무리하지 말고. 미정이 방문을 닫으며 말했어요. 정숙은 혼자 남은 가게에서 마저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온통 그 머리핀에 가 있었어요. 도대체 왜 그런 느낌이 드는 걸까요? 마치 어린 시절 잃어버린 소중한 물건을 다시 찾은 것 같은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다시 안방으로 향했어요. 안방에서는 미정이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된 하루를 보낸 탓인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어 그 머리핀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거든요. 머리핀을 손에 들고 창가로 나가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녹이 슬긴 했지만 원래는 꽤 예쁜 장신구였을 것 같았어요. 꽃무늬 조각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고 이자, 각인도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정숙은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왜 이렇게 친숙한 느낌이 들까? 분명히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정숙은 머리핀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 시절의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누군가가 이런 머리핀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정숙이 머리핀을 들고 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깜짝 놀란 정숙이 돌아보니 미정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미정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어요. 특히 정숙의 손에 들린 머리핀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뭐야? 미정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정숙은 시어머니의 표정 변화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단순한 머리핀인데 왜 이렇게 놀라는 걸까요? 어머니, 이게 뭔가요? 서랍에서 우연히 발견했는데 왠지 낯익은 느낌이 들어서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이건 내가 볼 게 아니다. 미정이 급하게 다가와 머리핀을 낚아챘습니다. 그 순간 미정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정숙이 느꼈어요. 뭔가 중대한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단순한 머리핀 아닌가요? 정숙이 다시 물었지만 미정은 머리핀을 꽉 쥐고 고개를 돌렸어요.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슬픔, 그리고 뭔가 죄책감 같은 것이 섞여 있었어요. 묻지 말라고 했잖아. 그냥 잊어버려. 미정이 쌀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마치 정말로 잊어주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시어머니의 이상한 반응에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분명히 그 머리핀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도 어떤 연관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이렇게 친숙한 느낌이 들겠어요? 어머니, 혹시 이 머리핀이 제 친정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정숙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는 친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도 그런 이야기를 꺼리는 것 같았고요. 미정은 그 말을 듣자 더욱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친정은 왜 갑자기 나와?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하지만 그 말투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있었어요. 마치 뭔가를 숨기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시어머니의 반응을 보며 확신이 들었어요. 분명히 그 머리핀은 자신의 과거와 연관되어 있을 거였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할 리가 없었거든요. 어머니,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숨기시는 게 있는 거 맞죠? 정숙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고개를 흔들며 서랍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머리핀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옛날에 쓰던 머리핀일 뿐이고, 너도 이제 그만 잊어버려. 미정이 서랍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정숙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거부한다면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을 거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머리핀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그 머리핀과 시어머니의 반응이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거였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자신과도 깊은 관련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시장 골목 김이모한테 가봐야겠다. 정숙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김이모는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중 하나였거든요. 혹시 그 머리핀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숙은 뒤척이면서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봤습니다. 친정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어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어렴풋하게 기억나는 어머니의 모습 중에 머리에 예쁜 장신구를 하고 있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혹시 그게 바로 그 머리핀이었을까?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왜 그 머리핀이 시어머니 손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왜 그렇게까지 숨기려고 하는 걸까요? 새벽이 되도록 정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그 작은 머리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내일이면 뭔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기대감과 동시에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지만 오히려 정신은 또렷했어요. 어제 발견한 머리핀의 정체를 알아내겠다는 결심이 서 있었거든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시장 보러 나갈게요. 부족한 재료들도 좀 사오고요. 정숙이 일부러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김이모를 만나러 가는 게 주된 목적이었지만 시어머니에게는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미정은 평소와 달리 별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젯밤 머리핀 일로 마음이 편치 않았던 모양이에요. 얼굴도 어두워 보였고 말수도 적었습니다. 정숙은 시어머니를 지켜보면서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분명히 뭔가 큰 비밀이 있다는 걸 말이죠.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정숙은 장바구니를 들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시장 골목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상인들이 가게 문을 열고 새벽 배달이 한창이었습니다. 정숙은 발걸음을 재촉하며 시장 안쪽으로 향했어요. 김이모의 반찬 가게는 시장 중간쯤에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40년 넘게 장사를 해온 김이모는 동네 소식통이었어요. 누가 언제 이사 왔는지, 어느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어머, 정숙이 아니야? 이렇게 일찍 웬일이야? 김이모가 반가워하며 인사했습니다. 60대 중반의 김이모는 정숙보다 10살 정도 위였지만 이 동네에서는 선배 격이었어요. 이모, 안녕하세요. 사실 이모한테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목소리를 낮췄어요. 뭔데? 무슨 일이야? 김이모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정숙은 주머니에서 어제 몰래 사진을 찍어둔 머리핀 사진을 꺼냈어요. 시어머니 몰래 다시 서랍을 열어서 찍어둔 거였습니다. 이모, 이 머리핀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정숙이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김이모는 안경을 쓰고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사진을 보는 순간 김이모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김이모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숙은 김이모의 반응을 보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역시 뭔가 아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서랍에서 발견했어요. 근데 왠지 낯익은 느낌이 들어서요. 혹시 제 친정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해서요. 정숙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김이모는 잠시 망설이더니 정숙의 손을 잡고 가게 안쪽으로 끌고 갔어요. 여기서 이야기하자. 다른 사람들 들으면 안 되니까. 김이모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정숙아, 이 머리핀은 내 친정 어머니가 쓰던 거야. 김이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역시 자신의 직감이 맞았던 거였습니다. 정말요? 이모가 확실해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이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어요. 너희 어머니가 항상 하고 다니던 거였어. 아주 아껴 쓰던 머리핀이었지. 그 이자 각인도 너희 어머니 성씨 이에서 따온 거고. 김이모의 설명을 들으며 정숙은 어린 시절의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시어머니한테 있는 거죠? 정숙이 가장 궁금했던 걸 물었습니다. 김이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정숙아, 너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알 권리가 있겠지. 사실은 말이야. 김이모가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이모,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저도 알고 싶어요. 정숙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김이모는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보고 나서 입을 열었어요. 너희 어머니와 미정이는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 아주 가까운 사이였지. 김이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듣고 더욱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의 친정 어머니를 알고 있었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어떻게 알고 지냈는데요? 정숙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김이모는 잠시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은 말이야, 너희 어머니와 미정이는 친자매였어. 김이모가 폭탄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걸 느꼈어요. 뭐라고요? 친자매라고요?
정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이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설명했어요. 그래, 미정이가 언니고 너희 어머니가 동생이었지. 근데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너희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남의 집에 맡겨져서 자랐어. 그래서 성씨도 다르고 나중에 만나서도 남처럼 지냈던 거야. 정숙은 김이모의 말을 듣고 있는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의 친정 어머니의 언니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시어머니의 조카였던 거네요. 그럼 제가 시어머니한테 시집 온 건?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이모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미정이가 일부러 널 며느리로 받아들인 거야.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널 지키고 싶었던 거지. 근데 차마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 너무 복잡한 사연이라서 말이야. 정숙은 김이모의 말을 들으며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때로는 자신을 친딸처럼 대해줬던 것, 그리고 어제 머리핀을 봤을 때 그렇게 놀랐던 것, 모든 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시어머니는 제가 모르는 척하면서 저를 보살펴 주신 거네요. 정숙이 눈물이 핑 돌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래, 미정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동생을 일찍 잃고 조카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면서도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말이야. 김이모도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들이 한꺼번에 밝혀진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거짓이었던 거네요. 이모, 그럼 시어머니는 왜 지금까지 이 비밀을 숨기신 걸까요? 정숙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김이모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아마 너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 같아. 진실을 알면 너도 혼란스러울 거고 가족 관계도 복잡해질 테니까 말이야. 미정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거겠지. 정숙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장바구니에는 아무것도 사지 못했어요. 온통 김이모가 해준 이야기로 머리가 가득했거든요. 이제 시어머니와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정숙은 잠시 머뭇거렸어요. 안으로 들어가면 시어머니와 마주해야 하는데 과연 평상시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요? 이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된 지금 예전과 같을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가게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렸습니다. 김이모로부터 들은 충격적인 진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친정 어머니의 언니라니, 그리고 자신이 조카라는 사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서야 겨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정숙이 최대한 평상시처럼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꼈어요. 미정은 국자를 저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젯밤 일로 여전히 마음이 불편한 모양이었어요. 장은 다 봤어? 미정이 뒤돌아보지도 않고 물었습니다. 정숙은 빈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당황했어요. 아무것도 사오지 못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 그게 오늘은 괜찮은 재료가 별로 없어서요. 내일 다시 가보려고요. 정숙이 얼른 핑계를 댔습니다. 미정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정숙을 바라봤어요. 이상하네. 평소라면 뭐라도 사올 텐데. 미정이 중얼거렸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시어머니가 뭔가 눈치채는 것 같았거든요. 점심 준비를 하면서도 정숙은 계속 시어머니를 의식했습니다. 이제 미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 이모로 보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돌봐준 모든 일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정수가 오늘따라 왜 그래? 뭔가 이상해. 미정이 정숙의 어색한 행동을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정숙은 깜짝 놀라며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정숙이 얼른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의심 가득한 시선은 계속되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어제부터 이상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가게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정숙과 미정이 동시에 돌아보니 놀랍게도 조민성이 서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나타난 아들의 모습에 미정은 국자를 떨어뜨렸어요. 민성아. 미정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성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오히려 심각해 보였습니다. 정숙도 갑작스러운 아들의 등장에 당황했어요. 엄마, 할머니. 민성이 인사를 했지만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평소의 밝은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뭔가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쩐 일이야? 갑자기 왜? 정숙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민성은 망설이다가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엄마, 아버지 빚 문제 때문에 왔어요. 민성의 말에 가게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정숙과 미정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빚이라니 무슨 소리야? 정숙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민성의 아버지, 즉 정숙의 남편은 이미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빚 이야기가 나오다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보증을 서주신 분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못 갚게 됐대요. 그래서 보증인인 우리 가족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민성이 힘들게 설명했습니다. 미정은 그 말을 듣고 주저앉을 뻔했어요. 얼마나 되는데?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2천만 원이요. 민성의 대답에 가게 안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국밥집을 운영하는 이들에게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2천만 원이라고? 정숙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가게 운영도 빠듯한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일이 터지다니.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알아보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은행 대출도 한계가 있고 제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서요. 민성도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미정은 긴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앉았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보증을 서지 말라고 더 강하게 말렸을 텐데. 미정이 후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숙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정신이 없었어요. 어제 알게 된 가족의 비밀도 충격적이었는데 이제 경제적 위기까지 닥친 거였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럼 우리 가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정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빚을 갚기 위해 가게를 팔아야 한다면 이들의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거였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민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미정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40년 넘게 지켜온 가게를. 미정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가게는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었어요. 미정의 인생 그 자체였고 가족을 지켜온 소중한 터전이었거든요. 정숙은 그 순간 어제 알게 된 진실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실은 친정 이모였다면 이 가게도 결국 자신의 가족이 일군 것이었어요. 그런 소중한 곳을 잃을 위기에 처한 거였습니다. 어머니, 이런 상황에서 미안한 말씀이지만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마음에 걸렸던 머리핀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적절할지 망설여졌어요.
뭔데? 미정이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숙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어제 그 머리핀 말인데요. 도대체 왜 우리 친정 어머니 물건이 어머니한테 있는 겁니까? 정숙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민성은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미정은 그 말을 듣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미정이 날카롭게 반응했어요. 언제까지 숨기실 건가요? 저도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정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제부터 쌓인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묻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너한테 독이 될 뿐이야. 미정도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빚 문제로 이미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 참을 수 없었어요. 엄마,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민성이 당황하며 말렸지만 두 사람은 이미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어요. 어머니는 제게 뭔가 숨기고 계시는 거 맞죠? 제 친정과 관련된 중요한 걸 말이에요. 정숙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어요. 지금은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야. 당장 가게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가게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와 숨겨진 가족의 비밀이 동시에 터져나오면서 세 사람 모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밖에서는 평상시처럼 시장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가게 안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가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성은 서울에서 가져온 서류들을 식탁에 펼쳐놓고 한숨만 내쉬고 있었어요. 2천만 원이라는 빚의 무게가 이 작은 가게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민성이 미정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대답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는 40년 동안 일궈온 이 가게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어제 김이모에게서 들은 충격적인 진실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의 언니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조카라는 것.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지금의 위기는 더욱 의미가 달랐어요. 어머니,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숙은 용기를 내어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서로 솔직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저한테 숨기시는 게 있다면 이제는 말씀해 주세요. 미정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지금 이런 때 그런 이야기를 왜 자꾸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는 알고 싶거든요. 그 머리핀이 정말 제 친정 어머니 것이라면 어머니와 저 사이에는 분명 다른 인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숙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민성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당황했어요. 엄마, 무슨 머리핀 이야기예요? 그리고 친정할머니와 할머니가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정숙은 민성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해 줬습니다. 서랍에서 발견한 머리핀, 그리고 김이모에게서 들은 이야기까지. 민성은 그 말을 들으며 점점 놀라는 표정이 되었어요. 그럼 할머니와 친정할머니가 자매였다는 거예요? 민성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그걸 부인하고 계세요. 도대체 왜 숨기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디어 드러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실을 말하기가 두려웠어요. 할머니, 정말 그런 거예요?
민성이 직접 물었습니다. 미정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맞다. 미정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친정할머니는 내 동생이었어. 가게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듣고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김이모에게서 들었던 이야기가 사실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럼 엄마는 할머니의 조카였다는 거네요? 민성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려서부터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내 친정할머니는 남의 집에 맡겨져서 자랐어. 그래서 성씨도 다르고 우리가 만났을 때도 남남처럼 지냈던 거야. 미정이 힘들게 설명했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왜 저한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미정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된 마당에 사실 조카였다고 말한들 무슨 소용이야? 하지만 저는 알 권리가 있었잖아요. 정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왜 혼자서 결정하셨어요? 미정은 그 말에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알 권리? 그럼 내가 알고 나서 뭘 할 건데?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말이야. 지나간 일이라고요? 정숙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지나간 일이 아니에요. 제 인생 전체와 관련된 일이라고요. 민성은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갑자기 드러난 가족의 비밀과 경제적 위기가 동시에 닥치면서 상황이 너무 복잡해졌거든요. 엄마, 할머니, 지금은 이런 이야기보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민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빚 문제를 어떻게 할지부터 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정숙은 쉽게 넘어갈 수 없었어요. 아니에요, 민성아. 이 문제도 중요해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에게 솔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정은 정숙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라고 생각하며 지켜봤던 정숙이 사실은 자신의 조카였다는 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너무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이었거든요. 내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부탁했어. 미정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너를 잘 돌봐달라고, 그리고 절대 진실을 말하지 말라고. 정숙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친정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래, 내가 알면 혼란스러워 할 거라고 했어. 그냥 며느리로 받아들여서 평범하게 살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거야. 미정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친정 어머니가 그런 유언을 남겼다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생 모르고 살아야 했던 걸까요? 그럼 시어머니, 아니, 이모는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조카로 생각하시면서도 그런 척 안 하신 거네요? 정숙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너를 조카로 생각한 적은 없어. 미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며느리야.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정숙은 그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혈연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며느리라고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요? 할머니도 참 복잡하시네요. 민성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든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지금 중요한 건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지 아닐까요? 미정은 민성의 말을 듣고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지금은 감상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당장 2천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가게를 잃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럼 정말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건가? 미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여요.
제 신용으로는 한계가 있고 가게가 유일한 담보거든요. 민성의 말에 미정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혈연 관계를 떠나서 이 가게는 시어머니의 인생 그 자체였거든요. 그런 소중한 곳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밝혀진 진실에 대한 충격도 컸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가족은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새벽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시어머니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혈연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며느리라고 고집하는 미정의 마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게로 나오니 미정이 벌써 국밥을 끓이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아마 미정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거예요.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미정은 대답 없이 국자만 저어댔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숙아, 미정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친정 고향에 다녀와라. 정숙은 깜짝 놀라며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갑자기 왜요? 그리고 가게는 어떻게 하고요? 민성이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너도 진실이 궁금하다고 했잖아. 그럼 직접 가서 확인해봐. 미정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어요. 친정 고향은 이곳에서 버스로 3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는 거의 가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정말 가도 될까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서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봐. 내가 알고 싶어하는 진실을 말이야. 미정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성이 늦잠을 자고 일어나 부엌으로 나왔을 때 정숙은 이미 친정 마을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민성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친정 마을에 좀 다녀올 거야. 어제 이야기와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민성은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혼자 가게 하셔도 괜찮아요? 괜찮다. 오히려 혼자 다녀오는 게 나을 거야. 미정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버스터미널로 향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과연 친정 마을에서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진실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3시간의 버스 여행 끝에 정숙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은 예전과 크게 달라져 있었어요. 많은 집들이 빈집이 되었고 젊은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먼저 부모님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묘소는 잡초가 무성했어요. 정숙은 묘소를 정리하면서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왔어요. 정숙이 묘비 앞에서 말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진실이 너무 많더라고요. 묘소 정리를 마친 후 정숙은 마을 이장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은 정숙을 알아보고 반가워했어요. 어머, 정숙이 아니야? 이렇게 오랜만에 웬일이야? 70대의 이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이장님, 안녕하세요. 사실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정숙이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이장님은 정숙을 집 안으로 모셨어요. 뭐든 물어봐. 내가 아는 건 다 말해줄게. 우리 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혹시 우리 어머니에게 언니가 있었나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었지. 근데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 언니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정숙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이장님은 차를 내오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내 어머니한테는 정말 언니가 있었어. 이름이 미정이었지. 정숙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역시 김이모의 말이 맞았던 거였습니다. 미정이는 어려서부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다른 집에 맡겨졌어. 그때는 그런 일이 흔했거든. 가난한 집에서는 아이들을 키우기 어려우니까 남의 집에 보내는 일이 많았지. 이장님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와는 연락을 하고 지냈나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가끔씩은 했지. 미정이가 결혼해서 국밥집을 차린 후에도 내 어머니와 만나곤 했어. 하지만 남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 워낙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말이야. 이장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럼 제가 시집갈 때도 그 언니분이 관여하셨나요? 이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정이한테 부탁했어. 너를 잘 돌봐달라고. 그래서 미정이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거야. 그럼 저는 처음부터 계획된 결혼이었던 건가요? 정숙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내 어머니와 미정이가 서로 상의해서 정한 일이긴 해. 너를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한 일이었어. 이장님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듣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자신의 결혼이 사랑이 아니라 가족들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럼 제 남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은 몰랐어. 미정이와 내 어머니만 알고 있던 비밀이었지. 이장님이 대답했습니다. 정숙은 이장님 댁을 나와 마을을 걸어 다녔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어요. 그때는 단순히 행복했던 추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마을 끝에 있는 할머니 댁도 찾아갔어요. 정숙을 어려서부터 지켜봤던 할머니가 아직 살아계셨습니다. 정수가 오랜만이구나. 할머니가 반가워하며 맞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머니 이야기 좀 더 들려주세요. 정숙이 부탁했습니다. 할머니는 정숙의 손을 잡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내 어머니는 참 고생이 많았어. 언니는 어려서 떠나고 혼자서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말씀하신 거 없어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있었지. 내가 혼자 남겨질까봐 걱정이 많으셨어. 그래서 미정이한테 부탁하신 거야. 너를 꼭 지켜달라고.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시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미정은 단순히 며느리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죽은 동생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보호해 준 거였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정숙은 다시 버스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동시에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대한 당황스러움도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시어머니와 마주해야 할까?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금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성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민성아, 할머니 상태가 어떤데?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받은 급작스러운 전화에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병원으로 급히 옮겼는데 의사 선생님이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하세요. 지금은 의식을 잃으신 상태예요.
민성의 목소리에도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자신이 친정 마을에 간 사이에 시어머니가 쓰러지다니 마치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 같아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지금 어느 병원이야? 내가 바로 갈게. 정숙이 서둘러 물었습니다. 시내 종합병원 응급실이에요. 엄마, 빨리 와요. 민성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병원으로 빨리 가주세요. 택시 안에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젯밤 힘들어하던 모습, 그리고 오늘 아침 자신을 친정 마을로 보내며 지었던 쓴웃음까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정숙은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민성이 복도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성아, 할머니는 어떻게 됐어? 정숙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지금 검사 중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곧 결과를 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민성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의자에 앉아 조마조마하게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나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며느리입니다. 정숙이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의식 잃음이었어요. 나이를 고려하면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계속 진실을 추궁한 것이 시어머니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던 거였어요. 지금 의식은 돌아오셨나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네, 깨어나셨어요. 하지만 아직 많이 피곤해 하시니까 너무 자극하지 마시고 조용히 지켜봐 주세요. 의사가 당부했습니다. 정숙과 민성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미정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평소에 그렇게 강해 보였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작고 약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숙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미정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정수가 왔구나. 미정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없는 사이에 이런 일이. 정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그냥 좀 피곤했을 뿐이야. 미정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깊은 피로와 체념이 서려 있었어요. 민성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가족의 비밀, 경제적 위기, 그리고 할머니의 건강 문제까지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터진 거였어요. 할머니, 이제 그만 가게 문을 닫으시는 게 어떨까요? 민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빚 때문에 어차피 가게를 담보로 잡혀야 하는 상황이고 할머니 건강도 걱정되고요. 미정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어요. 40년 넘게 운영해온 가게를 포기한다는 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숙이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친정 마을에 다녀왔어요. 미정이 눈을 뜨고 정숙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뭘 알아냈어? 모든 걸 알았어요. 어머니가 제 친정 어머니의 언니라는 것도, 저를 보호하기 위해 며느리로 받아들이셨다는 것도. 정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게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어쩔 거야? 미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이모. 정숙이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이모라고 부르지 마라. 미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며느리야. 혈연관계가 어떻든 상관없어. 정숙은 그 말을 듣고 더욱 눈물이 났어요. 왜요? 왜 저를 조카로 인정하지 않으시려고 해요?
인정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미정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미 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된 마당에 지금 와서 조카라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의미가 있어요. 정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게는 가족의 의미가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혼자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친정 부모님도 없고 시집 와서도 늘 외로웠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제 친정 이모라니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아세요? 미정은 정숙의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조카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면서도 늘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정수가 나는 미정이 말을 시작하려다 멈췄습니다. 어머니, 이제 솔직해지세요. 저를 며느리로만 보고 싶으셨던 이유가 뭐예요? 정숙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미정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어머니에게 미안했어. 어려서부터 헤어져 살았는데 나는 그나마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잖아. 그런데 동생은 혼자서 너를 키우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 그게 너무 미안하고 죄송했어. 정숙은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신 거네요. 죄책감 때문에. 아니야. 미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정말로 내 며느리야. 내 딸 같은 존재라고. 민성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감동받았습니다. 혈연관계를 떠나서 진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할머니, 엄마, 우리 이제 정말 솔직해져요. 민성이 말했습니다. 혈연관계가 어떻든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는 거 아닌가요? 정숙은 미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제 이모든 시어머니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있다는 거잖아요. 미정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비밀의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어요. 정수가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미정이 정숙의 손을 마주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그동안 몰라서 죄송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위해 희생하셨는지. 정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병실 안에는 따뜻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났지만 그것이 오히려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병원에서 이틀을 보낸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충분한 휴식을 당부했지만 미정은 가게가 걱정돼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정숙과 민성이 모든 일을 도맡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정말 쉬세요. 저희가 다 할 수 있어요. 정숙이 안방에 누워있는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숙을 바라봤어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정숙의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정숙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어. 미정이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니는 저에게 어머니이면서 동시에 친정 이모니까요. 정숙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그 복잡한 관계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특별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민성이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두 여자는 궁금한 표정으로 민성을 바라봤어요. 요즘 좋은 소식이라는 게 있을까 싶었거든요.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지원했던 프로젝트가 통과됐대요. 보너스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민성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이야? 정숙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2,000만 원의 절반은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알아본 결과 나머지 1,000만 원은 가게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자율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요. 민성이 설명했습니다. 미정은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가게를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네.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민성이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서울을 정리하고 여기로 내려와서 가게를 도와야 해요. 그래야 대출 심사도 통과되고 앞으로 가게 운영도 안정적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숙과 미정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민성이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건 큰 결단이었거든요. 민성아, 정말 괜찮겠어? 정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하던 일도 있고 내 인생도 있잖아. 엄마, 저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할머니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시기에는 너무 힘드시고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고향이 그리웠어요. 민성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민성의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너 때문에 마음이 아팠는데 이렇게 돌아와 준다니. 할머니, 앞으로는 제가 이 가게를 이어갈게요. 할머니와 엄마가 만들어 놓으신 이 소중한 곳을 지키고 싶어요. 민성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은 미정과 함께 안방에 앉아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그 머리핀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정은 서랍을 열어 그 오래된 머리핀을 꺼냈어요. 이제 내가 가져라. 원래 내 어머니 것이었으니까. 정숙은 머리핀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친정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시어머니의 희생이 함께 담겨 있는 소중한 유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걸 가게에 걸어두면 어떨까요? 액자에 넣어서 말이에요. 정숙이 제안했습니다. 그럴까? 미정도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럼 내 어머니도 함께 이 가게를 지켜보실 수 있겠네. 네, 그리고 이 머리핀이 우리 가족의 역사를 증명해 주는 거죠. 혈연 관계든 아니든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는 걸 말이에요. 정숙이 감동스럽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성은 서울에서 짐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대출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빚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가게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가게 문이 닫혀 있어서 걱정했어요. 단골 박할아버지가 반가워하며 인사했습니다. 죄송해요. 좀 바쁜 일이 있어서요.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할 거예요. 정숙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청년이 새로 들어왔네요. 박할아버지가 민성을 보며 물었습니다. 네, 제 아들이에요. 이제 가업을 잇기로 했거든요. 정숙이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민성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가게 한쪽 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머리핀이 들어 있었어요. 친정 어머니와 시어머니를 이어주는 소중한 연결고리이자 이 가족의 특별한 역사를 증명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국밥 맛이 특히 좋네요. 정숙이 국물을 맛보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이제 진짜 가족이 함께 끓인 국밥이니까. 미정이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이제 우리는 정말 완전한 가족이에요. 민성도 국자를 들고 이를 도우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정수가 그동안 고생 많았어. 그리고 고마워.
미정이 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야말로 고생 많으셨어요. 저를 이렇게까지 보살펴 주시고. 정숙도 미정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 같네요. 민성이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도 가게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재래시장의 작은 국밥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머리핀에 담긴 비밀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소중한 이야기가 되었어요.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내가 속할 곳을 찾았구나. 혈연 관계를 떠나서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어. 새벽이 되자 미정이 일어나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정숙과 민성이 함께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가게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처럼 이 가족의 새로운 시작도 따뜻하고 희망적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머리핀은 조용히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더 이상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주는 소중한 증표로서 말이에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저희에겐 가장 값진 응원입니다. 알림과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신다면 더 많은 감동과 반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